네, 등교 첫날이었던 어제 인천에서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등교가 중단됐었죠. 이어서 오늘은 대구에서도 고3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술집과 노래방을 통해서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고, 또 서울 삼성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들의 감염원은 여전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등교 계약 얘기를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교수님과 지난주에 이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지금 학교가 네, 문을 여는 예. 건 좀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던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인천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 5개 구에서 학교가 문을 못 열었잖아요. 어제, 그렇죠. 오늘이요. 네. 그다음에 대구에서도 이제 확진자 나와서 음. 사실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이제 어차피 발생할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을 어차피 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네. 부분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건가 이제 앞으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발생하더라도 사후 조치들을 잘 취해서 이제 휴업하는 지역이라든지 학교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그 같이 포함돼서 휴업하지 않도록 여러 네. 가지 방법들을 잘 마련을 해야지 등교 수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에 대한 좀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좀 잘 마련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이태원 발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비교적 나은 상황인데 대구도 네네. 그렇고 이제 곳곳에서 감염원을 모르는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예, 예. 그런 상황이 가장 좀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쵸. 이제 뭐 대구 상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러 학교에서 분명히 환자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네네. 학생들이 이제 집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됐거나 감염이 됐어도 다른 사람 전파를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학교를 열고 이제 집단 생활이 시작이 되면 네. 이제 어차피 환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음. 게다가 다음 주에 이제 만약에 다른 학년들 이제 개학까지 겹치게 되면 학교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요. 네. 그런 확진 환자 늘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안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발생했을 때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어떤 집단 발병 사례라든지 어떤 환자 수가 만약에 많이 급증하는 상황들이 됐었을 때 네. 언제 다시 휴업을 할 건지 이런 기준들도 사실 이제 교육부라든지 방역 당국이 사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어느 순간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다시 닫아야 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부분들도 이제 고민하고 어떤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야 돼서요. 그래서 네.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플랜 A, 플랜 B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그런데 네네. 지금 이제 이틀 만에 인천에서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이 확진을 받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또 고2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시기별로 학생들이 개학을 하지 않겠습니까? 등교를. 네. 네. 예정대로 등교를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이제 여러 이제 지금 교육청별로 일단 네. 시도별로 좀 다른 방법의 계약을 이제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일단은 등교는 최소화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온라인 수업이 이제 메인으로 가고 그다음에 등교 수업은 온라인 수업에 이제 보완제 형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음. 그렇게 유지를 해야 아마도 고3들의 등교 수업을 그래도 꽤 길게 아니면 어떻든 간에 이제 수능 볼 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다른 학년들이 조금 희생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고3이 입시 문제 때문에 사실 만약에 이제 입시 문제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정말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9월 학기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고려할 때 다른 학년들이 조금 조심해야지 그래도 등교 수업이 유지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교육청별로 또 학교별로 그런 대안들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온라인으로 기본적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직접 등교하는 방안이 그나마 최선이다. 네, 일단은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보시는 거고요. 예, 예. 또 이제 처음에 에어컨을 틀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질문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교육부 같은 경우는 교실 창문을 한 3분의 1 이상 여는 조건으로 에어컨 사용을 허용하기로 일단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이 방역 네. 당국에서는 그냥 환기가 낫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떤 게 현명합니까?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이제 그 생활방역위원회 때도 그런 전문가분들이 좀 오셔서 논의를 좀 했었는데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환기가 잘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리고 불가피하게 너무 덥다면 에어컨을 트는데 환기가 충분히 유지되는 선에서 틀어야 된다. 이제 이게 원칙 정도로 제시가 됐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3분의 1 넣고 에어컨을 틀든지 아니면 그런 구조적으로 안 되는 데는 에어컨을 틀 때 이제 뭐 한두 시간 틀면 15분 이상 환기를 시킨다든지 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제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요. 음. 사실 에어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에어컨이 있을 때 확진자들한테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날리게 되면 에어컨 때문에 분산이 되면서 광범위하게 환경오염을 시키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이제 아이들이 손을 잘 씻게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데를 이제 좀 잘 환경 소독이나 이런 것들 잘 하게끔 할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제 더운 때에 에어컨을 트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교수님도 뭐 보도를 보셨겠지만 그 학생들이 이제 학교 들어갈 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도 하고 또 어떤 네. 학교는 이제 그 책상마다 가림막 같은 걸 설치를 했더라고요. 네. 지금 그렇죠. 하고 예. 있는 그 정도 일단은 뭐 만족하십니까? 만족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그 일단 뭐 이상 네. 예. 일단 지금 밀집도를 계속 떨고의 밀집도를 줄이는 부분들은 계속 강조가 돼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마스크도 쓰고 있지만 마스크보다 손위생이 더 중요하거든요. 손. 정말 네. 수시로 손을 이제 다 닦을 수 있도록 그 손위생할 수 있는 그런 알코올성 손위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에 충분히 이제 있으면 좋겠고 사실 제일 좋기는 한 명이 하나씩 조그만 걸로 들고 다니면서 그 아 손위생을 중간중간 해주는 게 그렇군요. 제일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손위생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해주셔야 혹시라도 뭐 확진자가 있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이제 그 비말로도 전파가 되지만 대부분 주변이 오염된 부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마스크 써도 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손위생을 강조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제 손위생제도 공급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눈에 네. 보이는 데는 계속 손위생을 있어서 수시로 손위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제 식사하고 양치질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양치질을 하게 되면 마스크를 네. 벗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어차피 애들이 밥 먹고 나서 시간이 뻔하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애들이 하고 몰려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네네. 일부 학교는 양치질 이제 학교도 못 하게도 했는데 네. 뭐 그렇게도 한 방법이지만 좀 시간을 좀 나눠서라도 좀 아이들 원한다 그러면 네.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것들은 좀 학교에서 재량껏 조금 네. 시간을 조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모든 게 지금 다 걱정거리들이 돼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 간호사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됐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네네. 뭐 지금 뭐 오후에 얘기 나온 거는 간호사들 중에 외부에서 활동을 했었거나 노래방이나 이런 거 간 분 통해서 아마 이제 감염돼서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음. 간호사에 전파되지 않았나 뭐 이 정도만 추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뭐 삼성의료원의 환자 발생도 그렇고 이태원의 발생도 그렇고 지금 네. 대구 상황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어디서 전파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전파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일단 아주 광범위하진 않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눈에 안 보이게 뭔가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음. 지금 갈수록 이제 학교도 개학됐고 그다음에 유흥시설도 일부는 뭐 문 열게 하고 있지만 열어져 있고 노래방 PC방도 계속 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예전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처럼 잘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이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 물론 감염 경로가 확인은 아직은 안 됐지만 병원 네. 내에서 감염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같으신가요? 추정하기에? 일단은 네네. 이제 뭐 주변에 그 관련 있을 만한 분들 한 1,200명 이상 검사를 해서 아직 양성은 안 나오는 거 봐서는 네네. 일단은 이제 다행히 뭐 내부가 아니어야 될 상황이긴 한데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병원 안에 환자가 이제 들어와서 의료진을 감염시키거나 아니면 네네. 의료진이 밖에서 걸려서 들어와서 감염되거나 이 둘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의료진이 어쨌든 뭐 두 가지 다 문제가 되긴 음. 하는데 환자가 들어와 있었을 때는 환자가 초기에 진단이 안 된 상태로 여러 병동을 옮기거나 수술방을 가거나 검사를 다니게 되면
이제 분당재생이나 이제 의정부 선거처럼 네. 여기저기 많이 확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번에 발생이 수술방에서 발생한 게 그나마 좀 덜 네. 이제 네. 덜 위험한 거로 생각이 좀 되는 상황이거든요. 수술방 네. 간호사들은 병동에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추이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되도록 저희 예상은 아주 많은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의 102번 환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접촉한 것은 아니지만 3차, 4차 뭐 N차 감염까지 3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102번 환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확산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제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네. 그분이 맨 처음에 본인이 이제 학원 강사인 거를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제 그렇죠. 뭐 발생했던 이제 그 이유가 됐었던 부분이어서 네.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또한 그분이 이제 택시 운전사 통해서 이제 여러 군데 지금 전파되는 또 한 고리가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를 다 썼다 그러기는 하지만 네. 이게 그 택시나 이런 부분들도 아까도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게 호흡기로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주변 확진 환자가 타서 주변을 오염시키면 그 네네. 이웃한 환자 이웃한 고객들한테도 지금 전파 사례가 또 보였잖아요. 중국인 그렇죠. 부분 같은 경우.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택시 내부나 이런 부분에 환경 소독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잘 하고 열심히 하고 있긴 했는데 네. 조금 더 강화가 돼야지 이런 운송 수단을 통한 전파들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역학조사 초기에 이제 그런 문제 있던 거 부분들 또한 운송수단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환경소독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재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 102번 환자 같은 경우는 학원 강사로 알려져 있는 그분이요. 이 네. 특별히 감염력이 높다거나 뭐 전파력이 높거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N차 감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분이 많은 분을 감염시킨 게 아니라 네. 그분이 시작돼서 그게 고리가 돼서 계속 확산되는 거여서요. 음. 일단 코로나19 자체가 이 정도로 전파가 좀 잘 된다. 이제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분이 슈퍼 전파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전파를 이렇게 사실 시작밖에 안 시킨 건데 네네. 그 이후에 정말 꼬리를 묻는 정도로 그만큼 코로나19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역사회의 전파가 용이하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뭐 네. 미국에서 백신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너무 헛된 희망입니까, 일단은요? 네. 헛된 희망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여러 개가 시도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여러 연구 결과들이 종합되면 그중에 한 지금 8개 임상 들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한 30개 정도의 백신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중에 두세 개만 성공해도 전 세계적으로 음. 다 쓸 수 있게 만들 수는 있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집단 지성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